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특집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공들여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담고 싶은 부분들을 다 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상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당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배당주가 주식을 계속해서 보지를 못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되게 적합한 방식이고 또는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종목을 보유를 했을 때 그 종목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고, 보통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는 크게 우리가 대주주가 이제 배당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배당을 하는 종목들이 있고, 또는 지속적인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배당주 같은 경우는 현재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율에서 종합소득세 14%, 지방세 1.4%에서 15.4%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당 세금 같은 경우도 ISA 계좌를 만들면은 조금 이런 부분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형 IS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소득세가 15.4%지만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고, 예를 들어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이지만 이 초과 금액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개형 IS 계좌랑 같이 한다면 배당 세금이 원래 15.4%이지만 어느 정도 몇백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비과세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9.9%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배당주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배당주 같은 경우는 보통 배당 기단일을 기준으로 이제 배당이 입금되는데, 30일이 폐장일이지만 28일까지, 그래서 이 영업일 전인 28일을 기준으로 배당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 이후에 29일날 배당락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라는 거는 폐장일 기준 이 영업일 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폐장일 기준 1 영업일 전에는 배당락이 발생합니다. 이 배당락이라는 것은 배당금을 예를 들어서 3%를 지급을 받는다면 그 3%만큼 주가가 빠져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배당 수익과 그 주가가 떨어진 것을 계산을 하면은 결국은 아무 수익을 가질 수가 없지만, 이 배당을 생각을 해서 몇 개월 전부터 보유를 한다면 그 배당락이 떨어지더라도 그 주가 수익과 그리고 배당 수익을 같이 얻을 수가 있고, 만약에 장기적인 보유를 한다면 어차피 그 주가가 배당락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배당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로서 우리가 배당주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3월 정도를 기준으로 배당 이제 기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분기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배당을 하는 쌍용량회 같은 회사가 있고, 제가 이게 정리를 한 건데, 보시면은 쌍용 현재는 CNE라고 해서 1년에 4번 11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메커리인프라는 1년에 2번씩 지급을 하고, 이 외에도 반기 배당이라고 해서 진양홀딩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과 중간 배당, 이런 현금 배당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기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 배당은 주식으로 주는 것이고, 그리고 현금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배당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고 현금 배당만 배당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언제 배당주가 오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배당주를 하는 이유는 주가 수익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때에는 배당주가 보통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배당주 주가 상승기에는 성장주가 보통 오르는 경우가 많고, 주가가 박스권에 있었을 때 배당주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도 이 코스피 지수가 3,300에서 400 사이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 동안 배당주가 많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기사를 보시면 박스피에도 날아가는 배당주,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30% 올라. 그래서 박스피에도 코스피 고배당 지수는 날았다.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피에 특히 배당주 투자가 좋구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기에는 성장주가 오르지만 주가 박스권에서는 배당주가 더 좋다는 것을 방금 전에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예전에 코스피가 박스권 시대였던 대략 10년 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배당주 시기가 좋았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보시면은 예전에는 서프라임이 끝나고 나서 상승을 했을 때는 자동차와 화학, 그리고 정유, 그리고 조선주가 큰 상승을 했던 시기인데, 이 이후에 박스피가 이루어졌을 때 배당주가 특히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리드코프라고 할 수 있는데, 리드코프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때 코스피가 상승했을 시기에는 서프라임이 끝나고 나서 큰 상승이 좀 안 이루어졌는데, 코스피가 박스피가 됐을 때부터는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3,000원부터 18,000원까지 6배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 이후에도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상승을 되게 많이 했지만 코스피가 1,400에서 3,400까지 갈 동안 겨우 2배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상승 이후에 박스피가 이루어진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돈이 몰리면 상승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 박스피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부터 배당주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2, 3년 뒤부터 배당주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대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되는 종목들이 대략 3%까지 떨어질 때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드코프라는 종목을 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배당주가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동성 장세, 그리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실적 장세에서 나중에 큰 상승을 이룬 다음에 주가가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런 배당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장점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챙길 수가 있지만 주가가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가 싸기 때문에 이런 주가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못해서 리드코프처럼 이때 기간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기간 동안 거의 주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래량이 적고 또는 지수가 하락장으로 간다면 이런 배당주도 같이 지수가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투자를 하는지가 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주 투자 1편은 왜 배당주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배당주를 언제 투자해야 되고 장단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어떤 종목을 그 배당주로 투자를 할 것인지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